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이번 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증세 논란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앞세워 북한과 중국의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북중은 밀착하는 모습을 과시해 주목됩니다. 북중이 미국에 함께 맞서는 모양새로 상황이 흘러가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3,000선에서 지루한 등락을 반복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와 연동되는 대형주보다 중수형주로 눈을 돌려 옥석 가리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기간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분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몸값 5조 원으로 추정되는 이베이코리아 인수 참여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롯데온과 시너지를 더해 급변하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양시장은 현재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3조 원의 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증시는 간밤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아직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주 뚜렷한 이슈나 어떤 방향성이 있기보다는 경기 민감주나 성장주 쪽에서도 이 실적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분위기 속에서 어떤 부분들 체크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창구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종목 보내주시면요.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객장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좀 매도세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시젠, 덕산, 네오룩스, 넥스틴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포스코, 현대건설, GS건설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오로스테크놀로지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기대감과 노이즈 사이에 위치한 우리 증시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 국제 10년물 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서 좀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 오전에는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이 글로벌 증시 흐름이 백신 보급 및 부양책 등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보급 지연이라든가 이제 부양책 여력 부족 등으로 이제 선진국 대비 여류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터키 등 이 신흥국 통화 불안감 등이 우리 증시에도 좀 일부 영향을 주면서 좀 오전장 후반 들어서는 다시 한번 또 보합권 그리고 지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의 철강, 해운, 건설 업종 등 전통 산업재 섹터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는 점. 그 외에도 종목별로는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다수 포진해 있는 이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 내에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강세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는 점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미국 임상 3상에서 79%의 높은 예방 효과를 좀 기록했다라는 점. 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 롯데 지주가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한 지분 일부 투자 등의 검토, 이런 소식 등의 언론 보도 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업종 투심을 좀 자극하는 모습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점 등이 오늘 시장 내에서 포스코, HMM, GS건설, 시젠, 엔지캠 생명과학 등의 주가 강세를 보이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약 쪽으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 장입니다. 기대해보면 어떨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노이즈도 있는 상황이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시황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상승하고 하락하는 업종까지 알아볼 텐데요. 이용석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후 들면서 파란불을 다시 켰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0.81% 하락한 3,01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24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64% 하락한 94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6포인트 하락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피 수급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개인만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7,930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선 기관이 좀 사줬었는데 현재는 다시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기관은 4,680억 원, 외국인은 3,21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485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은 오전장에선 코스닥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매도 전환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72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제약바이오, 5G, 포장재, 셀트리온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에는 가상화폐, 사료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제약바이오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순환매가 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엔지캠 생명과학, 현재 13.91% 상승한 12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롯데그룹이 엔지캠 생명과학과 손을 잡고 바이오 시장에 뛰어들 거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신풍제약이 0.88%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11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5G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일본 통신사업자 NTT 도코모에 이 5G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5G 관련주들 상승세 보입니다. 자, 특히 감만우가 현재 23%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감사 의견 적정에 감사 보고서를 수령했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G 관련주들도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장재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미국 상장 이후에 마켓컬리 그리고 티몬도 상장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승일의 상승세가 높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승일은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대형 포장, 삼보판지, 신풍재질까지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셀트리온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자, 셀트리온 제약만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현재 1.38% 상승한 현재가 29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지난해 바이오시밀러 수출액이 두 자릿수로 급증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상승세 나타내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또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테마, 가상화폐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가상화폐를 투기적 자산이라고 경고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 가상화폐 관련주로 불리는 종목들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덴트 7%의 약세, 다날도 5%의 약세,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9%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료 관련주들 보시죠. 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지난주 계속해서 올라왔던 이 사료 관련주들인데요.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홀딩스 7%의 약세, CTC 바이오 7%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CJN이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죠. 현재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으면서 현재가 13만 5,2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젠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이 신제품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냥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네. 미중 회담에서 분위기가 살벌해지면서 네. 중국이 북한, 러시아랑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글로벌 증시도 약간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증시 동향 좀 짚어주세요. 네,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렸었어요. 추세가 좀 이탈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3월 8일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뭐 국내 주식이든 뭐 해외 주식은 똑같아요. 이때 이제 추세가 이탈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때부터는 이제 주가에 뭐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 요소가 많이 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마 오늘 아침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시장을 좀 보고 뭐 국내 시장도 좋겠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 시장도 뭐 좋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좀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중 간에 이 알래스카에서 만났던 게 오히려 악재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만나지 말지.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고생 안 시켰을 텐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남도 잘 만나야 하는데 그 잘못된 만남이 돼가지고 지금 국내 시장도 오늘 좀 상해 지수가 1.44% 급락이 좀 나오고 있고 심천 같은 경우도 1.58% 급락이 나오면서 좋지가 않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미중 간의 갈등이에요. 미국 측에 이제 쓴 국가가 있고 또 중국 측에 쓴 국가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EU라든가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그리고 중국 같은 거 북한하고 러시아 이게 4대 3이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는 신장 이구르 이 지구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 측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중국에서는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 국가의 문제인데 우리 국가의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들은 간섭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내정 간섭이다라고 한 거죠. 과거에 중국이 이제 그 회담하고 나서 100년 만에 그 회담의 내용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1900년도에 초반에 그 미중 간 회담 그 사진하고 이번에 또 미중 간의 회담 사진 있을 때 비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무슨 말 할 때마다 중국이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중국에서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100년 동안 그 눌러왔던 그런 이야기를 이번 회담에서 강력하게 하면서 뭐 자기 스스로는 뭐 자존심을 세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다 같이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 잘났고 못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지. 어느 한 국가에서의 뭐 주도를 하고 잘난 척하면서 그 시스템을 주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또 그 주변 국가들의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두 국가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정책을 펼 거면은 둘이 싸우지 말고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좀 열어가보라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조금 수면 위로 계속해서 올라와서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뭐 중국 시장 또 미국 시장까지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가 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이든 뭐 국내든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보다는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백마주라고 하죠. 뭐 기주 모태주라든가 오랑액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술 만든 회사가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갔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장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품 쪽에 관련해서 간 것들 그 종목들 보면 다 꺾이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같이 보시라면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테슬라도 지금 주가가 주춤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또 중국 시장 외국인들이 오늘 오전에 약 한 50억 위안 정도 매도로 나왔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외국인이 더 죽으라고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 좀 봤을 때 중국 A주 시장 내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1,000억 위안을 좀 매수를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위안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2010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또 외국인들이 수익을 좀 보고 나가는 그런 시기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조금 역조정을 좀 주면서 답답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나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보시면 파동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파동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하단에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 하락이 나왔다가 엽저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시나리오가 있고 2번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중국 시장도 지금 보시면은 엽조종을 주면서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최악이죠. 여기서 이게 V자가 나오고 나서 떨어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해놓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바닥줄을 조금 매수를 하시라고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인민은행 쪽에서의 100억 위안의 그 RPM이죠. RP는 좀 매입을 했는데 또 돌아간 것도 있었어요. 만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냥 제로가 돼버렸다 말씀드리겠고 15금리 같은 경우는 8.3 BP 좀 하락해가지고 2.02%인데 2.02%인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고 바닥줄을 매수하시는 것으로 하시되 실적이 나와지는 것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미중 관계도 좀 더불어서 잘 사셨으면 좋겠고 외국인의 수급도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고 바닥주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또 소개해 주신 종목 중 하나인데요. 몽발리 수익률이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 좀 부탁드려요.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미중 간에 싸우니까 우리가 피곤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불어 잘 살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몽발리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19일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좀 드렸어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그 마사지 의자 혹시 그 한국에서 선전하는 마사지 의자 한번 이용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네. 어디 가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사용해봤는데 좋긴 좋아요. 근데 오랫동안 못 하겠더라고. 왜요? 아직 젊어서 그런가 봐요.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네. 너무 뼈가 아파요. 일단은 이게 이제 몽발리 제가 말씀드릴 때 마사지 그 의자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 그런 식으로 마사지가 아니라 이제 지능형으로 이제 만들어서 가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제가 몽발리가 중국 시장 내에서 안마 의자를 좀 선도를 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회사가 이제 지능형 안마 의자 같은 경우 연간 한 30만 대 정도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생산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쪽으로 봤을 때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실적도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닥주인데 전체로 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계속해서 조정을 주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반드시 또 이렇게 올라오듯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고점 기준에서 20.62% 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19.29위안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장에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하문건발이라는 좀 회사가 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급체인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지금 회사인데 하문이라는 지역에 좀 본사가 있고요. 그대로 이제 설립함과 동시에 상해 이제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는데 공급체인 서비스로서는 이제 서비스로 이제 고객에게 뭐 구매라든가 물류, 뭐 판매, 뭐 결제까지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좀 제공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산업으로서는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산물, 방직, 그다음에 화학공업, 그다음에 자동차 물류 등 10개 분야도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물류들을 이 회사 쪽에서의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철강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또 수혜 볼 수 있는 거고 또 농산품이 있으니까 지금 원자재 관련해서 곡물 가격 올라가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부동산 서비스도 15개 성에서 뭐 도시에서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고 1월 달에 중국에 있는 부동산 대형 업체들의 실적이 70% 정도 좀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뭐 상반기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실적을 좀 봐도요. 지금 이게 여기에서는 지금 건발 주식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하문 건발이기 때문에 코드 번호로 하셔도 됩니다. 600153으로 보시면서 왜 저건 달린 거 아니야? 이렇게. 다른 걸 갖다가 지금 실적을 보여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드렸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보시면 2015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내년까지 해서 실적을 보면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내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지금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 이렇듯이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내에서 전혀 뭐 중국 시장 한번 여러분들께서 뭐 규주 못해주라든가 오랑해라든가 이런
뭐 니오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그냥 집중하시는데 이렇게 실적이 나와주면서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가가 8.46 이하인데 8.45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지난 여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43 이하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목표 손절가는 8.17 이하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은 하문 건발입니다. 자, 하채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동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또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04.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수익 달성을 해줬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수익률 좋았습니다. 덱스터가 15.9%, 네이버가 17.7%, SNK가 15.2% 수익 내주면서 거의 15% 정도는 수익을 달성했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시장이 좀 영향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내 SM라이프 디자인과 TS 인베스트먼트가 수익률 좋게 내줬었죠. 24.2% 보실 수 있고요. 우성사료가 급등하면서 16.6% 수익 내주고 목표가 달성을 했었습니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9.2% 손실 중이고요. IHQ가 11.9%로 올라왔습니다. 엠브레인과 글로벌 텍스프리 아직 약손실 중이고요. 보령제약 어제 편입이 되면서 2% 수익 구간입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이렇게 지금 어제 편입된 보령제약도 2% 수익 내주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메디포스트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채권 금리도 조정이 나와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미 국채 금리 10년물짜리는 조정이 또 어제처럼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로 인한 시장의 조정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오늘 생각 외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3,000포인트 부근을 갖다 계속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 구간 지지를 또 해준다 하면 단기적인 한 6, 7일 거래일간의 이제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다시 시장은 또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텐데 현재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그림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일단 지금 도너 리포트 역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지금 조정받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디포스트 오늘 강하게 반등 나와주다가 지금 조정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고점과 저점 사이에 중심 가격대 부근이 한 38,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저항을 좀 지금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일이나 해서 시장이 또 반등하는 흐름 나와준다 하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심 가격대에서는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단기적으로 이 하락 트렌드 오늘 살짝 돌파하면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조금 아쉽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신규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음봉으로 조정 내려와서 한 5일선 부근까지 밀린다 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8,000원 시간 조금 걸리겠지만 돌파하고 올려준다 하면 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질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IHQ 같은 경우는 상승 트렌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 이제 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한 10일 이평선 한 2,020원, 2,000원 부근대에
이렇게 추세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울선 이탈시켰다가 윗꼬리 만들고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조정이 조금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저기 컨텐츠 관련 섹터들이 오늘 시장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라서 아마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엠브레인이 좀 오늘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제가 익절가를 뭐 8,900원 정도로 이제 좀 올려서 잡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응 못하신 분들께서는 요거 그대로 그냥 보유하셨다가 한 8,000원 부근 이하로 내려온다면 다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추세대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추세대 만들어진 부분이 이 하단 부분까지 추세대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하단 부분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 보시고 반등 나온다 하면 21선을 돌파해 주는 흐름이 한 2, 3일 내로 나와줄 때 다시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틀째 지금 저점을 좀 내리면서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3,150원 부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 전환을 한 기점까지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시장이 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뭐 최대로 본다면 21선 부근에서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올 거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권 3,000원 그리고 3,400원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한 중심 정도 가격대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3,15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돌림 나와주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손절선 이탈 안 하면 보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령제약이 이제 뭐 IPO가 이제 자회사 2건이나 있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으로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IPO 관련 이슈가 아마 이 주가를 이렇게 이제 크게 밀리지 않게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 만들어 놓은 거 추세 이탈 없이 간다 하면 이대로 보유하는 관점 가져가 보고요. 손절가 제시해드린 거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지속적으로 모멘텀 보시고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전략들 잘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조금 진정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기사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을 보면요.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로 나타났다가 지금 다시 하락 전환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건지 지수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제 미국 증시에 앞서서 이제 국채 수익률부터 살펴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뭐 외환 시장, 증시 할 것 없이 그야말로 거래하는 기관들이나 뭐 전부 다 미국채 수익률 등락에 따라서 주문이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거기다가 우리 국내 시장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어떻게 갔는가 살피고 요즘 들어서는 또 국채 수익률도 흐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가 한 10시 반쯤부터는 또 이제 중국 증시 눈치 살피고 뭐 이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국채 수익률 한번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10년물 가장 벤치마크로 삼는 10년물 이제 일간 차트를 살펴보는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 왼쪽에 작년 3월 왼쪽에 갑자기 불쑥 솟아 올랐던 저 무렵 저 때는 국채 수익률이 저렇게까지 급하게 뛰었다는 얘기는 국채 매도세가 아주 본물을 이루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팬데믹 당시에 그만큼 모두가 현금이 아쉬웠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시황에서 언급되는 SLR, 뭐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
그거 완화한다는 그런 조치를 갖다 연준이 취했던 상황이고, 그런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약간 끝부분을 갖다가 확대한 저 일간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한 이틀 정도 살짝 음봉이 나왔는데 이걸로 끝이 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SLR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3월 2일 날 우선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오른쪽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민주당의 굉장히 진보 좌파 쪽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왼쪽의 남자는 셰러드 브라운이라고 해서 상원의 은행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뭐 연준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이었죠. 거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SLR의 개념 아시겠지만 자본 비율 계산함에 있어서 분모에 해당하는 총 자산 그리고 분자에는 자기 자본인데 이 분모 쪽이 자꾸 커지면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지급준비금하고 미국 국채 등은 자산 거기서 분모에서 빼주겠다 하는 거. 그 1년. 자, 그걸 갖다 이제 그만하라 하는 것이었고 그때 3월 2일 날 두 사람이 보낸 서한은 굉장히 위협적인 표현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준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계속 연장한다면은 은행 시스템을 갖다가 좀 취약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실수가 될 것이다 했던 것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는 3월 7일입니다. 보도 날짜가 저거는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원래 보도 자체는 블룸버그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그 그래프의 의미는 위에 거는 미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래쪽의 그래프는 이른바 블룸버그의 Financial Condition Index라 해서 금융 환경 지수 내지는 금융 조건 지수 이런 건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완화적이었다. 그렇게 국채 수익률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상황에서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사의 제목 보세요. Bond Traders go all in 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미국채 시장에 대해서 빅숏 배틀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미루어 짐작한데 3월 2일 날 저렇게 SLR을 갖다가 이제 완화하는 거 그만해라 라는 정치권의 압력에 연준은 결국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판단이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정치권 그거 하죠. 세죠. 그렇게 돼서 왔는데 이제 밤사이에는 모건 스탠리 또 구겐하임 같은 꽤나 영향력 있는 기관들에서 어느 정도 국채 매도세는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돌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위클리 차트 한번 보시죠. 10년물 국채 수익률 위클리 차트를 보시자면은 저렇게까지 한번 위클리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그다음 슬라이드. 네. 저렇게까지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 투기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래저래 상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미국채 수익률이 그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짚어보자면은 우리가 언제 1.5, 1.75 갈까 했던 그 1.75도 지난주에 올라섰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2%까지도 못 갈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그 다음 월간 차트를 한번 보시자면은 큰 흐름에서의 미국채 수익률 월간 차트. 제일 왼쪽 시작하는 거는 80년대 초반 폴 볼커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무려 40년 넘게 금리는 떨어지기만 했다가 금년 들어서 이제 금리가 의미 있게 오르고 이것이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은 저는 아직까지 이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세가 끝났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제시했던 경제 전망인데 여기서 빨간색보다도 왼쪽에 파란색 선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GDP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6.5%인데 왼쪽 제일 위에 이게 지난 12월 디셈버 프로젝션 12월에 제시했던 4.2%보다 엄청나게 올랐죠. 실업률도 5%에서 4.5%로 낮춰서 전망합니다. 인플레이션,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1.8에서 2.4%로 이런 식으로까지 대폭 상향 조정됐는데 도대체 경제가 6.5% 아무리 기저 효과가 있다 손치더라도 저런 식으로 오르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시대에 어떻게 시장 금리가
더 여기서 또 낮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또 밤사이에 나왔던 뉴스가 이거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블룸버그가 요즘은 미국 언론들이 주로 그래요. 주류 언론들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정확하게 소스가 어딘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도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어쨌거나 3조 달러. 그 내용을 보면 인프라 투자도 있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 되고 경제 불평등도 축소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는 2천조 원대인데 이 바이든 부양책의 최대 수혜자는 또 중국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알리안스 리서치에서 또 발표가 나왔다는 게 또 보도되기도 하고 그랬죠. 뭐 그런 식인데 제 얘기는 뭐 어쨌거나 미국제 수익률이 하루 이틀 조금 밀렸다고 해서 또 그런 식의 월가에서는 희망적인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대충 마무리된 거 아니냐, 끝물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여전히 국채 수익률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추가 부양책 소식을 듣고 국채 상승률 다시 좀 논의가 재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아직까지 상승세가 진정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통과됐다는 거 진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또 3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 돈 어떻게 마련할 것 같으면 결국은 세금 안 올릴 수는 없을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뭔가 지금 제대로 준비된 가운데에 저렇게 부양책이고 뭐고 막 나오고 있는 건지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또 찝찝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런 내용 가운데 저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미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그런 의심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뉴욕 증시 지금 한번 보시면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끝에서 말이죠. 다우존스 지수 차트 끝에서 캔들 보시면은 밤 사이에 나왔던 살짝 양봉 나왔던 거. 다우지수를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하기가 좀 나을 텐데.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지금 어제 이제 조금 올랐습니다. 그 전날 월요일 날 지난 주말에 빠졌었고 자, 그런데 지금 뭐죠? 끝에서 세 번째 캔들, 즉 FMC 그 다음 날 사상 최고치를, 즉 FMC 시점만 하더라도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S&P 500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조금 돌이켜 본다면은 이 와중에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와중에 그때 우리가 회자되고 있었던 얘기들은 자, 이번 FMC에서 연준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든지 양적 완화를 좀 더 하든지 해서 또 국채 수익률을 갖다 좀 끌어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는 참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연준이란 데가 그렇게 주가 빠지면 전전긍긍해야 되고 그런 곳인가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끝부분에서 약간 라운딩 탑을 보이는 모습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 나스닥 보시죠. 나스닥은 지금 대부분의 이따도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우리 코스피나 뭐 중국 증시나 할 것 없이 이동평균선 보시면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세 개가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촘촘하게 모여 있는 가운데에 이 다음 방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신다면은 요즘 월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른바 돈나무 누나입니다. 저건 돈이 아닌데 CASH 캐시가 아니고 캐서린의 그냥 애칭인 캐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돈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저 얘기입니다. 21일 날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 결국 테슬라가 3,000불 더 간다, 뭐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아래쪽에 자막을 치워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이 슬라이드의 의미가 보일 텐데 지금
캐시우드가 텔레닥 주식에다가 좀 더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좀 더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텔레닥 주식 보시죠. 주가. 저기 이제 아마존에서 원격 진료에다가 진출하겠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텔레닥이 많이 밀렸는데 저기에 지금 더 캐시우드는 이제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포트에다가. 자, 얼핏 보면은 운용자의 입장에서 저 정도 급락이야. 거의 전저점 근처 와서 사고 싶은 마음 드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 탁월한 그 어떤 뭐 감각적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과연 너무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요즘 캐시우드라는 사람이 너무 각광을 받고 거의 매일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테슬라를 한번 보십시다. 아까 나스닥을 보면서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몰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 테슬라도 121선에서 지난번 물고 내려가나 싶었다가 반등 나왔고 이번에도 121선 근처에서 또 아래꼬리 달면서 진짜 반등 시도가 나왔고 어제도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라는 상황이고 자주 테슬라를 언급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불편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간접적인 테슬라 주주입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조정 왔을 때 하도 주변에서 주식해서 소외감에 못 이기고 테슬라를 좀 담았던데요.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결국 기술주의 어떤 향후 방향, 테슬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에서 조정 끝내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인지 좀 큰 그림으로 보시죠. 다음 위클리 차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서 테슬라가 이제 더 오를 겁니다. 더 내릴 겁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번 이 테슬라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자면은 어쨌거나 올라오면서 뭐 개별 종목에 이런 식으로 파동을 세는 거는 분명 뭐 바람직한 접근이 아닌 거는 저도 압니다만 한눈에 보이시죠? 1파, 2파, 3파, 3파의 꼭지가 그때 그거였습니다. 주식 분할하겠다는 그 이슈 나왔을 때 그리고 한참 조정받다가 그 다음 쭉 올라왔었죠. 그런 11월 이후부터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이는 가운데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이번 하락으로 끝났느냐. 그동안 5개의 파동을 이루면서 올라왔던 저 엄청난 랠리에 38.2% 조정이라고 하는 쯤에 오니까 반등이 나왔는데 이걸로 끝이 났다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그것은 다른 어떤 지수 차원에서도 이제 상승세 재개라는 어떤 전망을 가능케 하는 흐름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가설은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밀리는 그래서 현 상황에서 베스트는 지난번 봤던 38.2 지난번 봤던 거기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이거 자칫 절반을 토해내는 조정까지 갔다가 그 다음을 모색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절반의 수준이 언제죠? 지금 50%라고 보여져 있는 피보나치 선이 딱 그때 주식 분할 이슈 때 한번 랠리가 나오면서 찍었던 고점 근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참 보기에 따라서 자 이제는 가자라고 할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한 번 더 쏟아져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가 5일선 그 다음 차트 보시면은 5일선, 21선, 61선이 촘촘하게 모여 있고 최근 한 일주일은 거의 뭐 캔들이 잘 색깔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래쪽에 이제 거래량이나 MACD나 RSI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살짝 밑에 자막을 치워주신다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은 가운데에 MACD는 아주 애매합니다. 제로 근방에서 MACD 지표가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여기서 상승 반전해도 그만이고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급격한 추가 하락도 가능한 그런 양상입니다. 거기서 위클리도 한번 보시죠. 이 위클리는 일목균형표에다가 제가 2018년 2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2018년 2월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던 2018년 2월부터 팬데믹 저점까지의 거기에다 피보나치를 다시 한번 그어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1월 달에 찍었던 3266이라는 그 레벨이 이 피보나치에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래저래 지난 1월 달에 봤던 우리 3266이란 이 레벨은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미가 있었던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위클리상의 패턴 자체는 야 이거 무너지기보다는 그냥 조정 끝내고 한 번 더 위가 트라이가 남았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이 위클리를 보면 데일리에서 조금 이제 좀 돌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클리를 보면은 MACD나 RSI는 여전히 과매수권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만 더 보시죠. 홍콩입니다. 홍콩도 지금 5일선, 21선 홍콩 항생지수예요. 5일선, 21선, 61선이 뭉쳐있는 그 국면에서 오늘 그 세세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하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조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평선이 모인 이후에 방향성이 아래쪽인가 싶을 정도의 다소 위협적인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오늘도 이른바 우리 개인들이 코스닥이나 뭐 할 것 없이 거래소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강력하게 또 이렇게 매수로 장을 이렇게 떠받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현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늘 지난 한 1년 가까이 누려왔던 많이 밀리면 사면 곧바로 회복되고 곧바로 수익을 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장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차트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짧은 추세, 긴 조정.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추세가 형성되었던 그 시간을 갖다 생각한다면은 이 조정 국면이라는 것이 의외로 좀 길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더 요약하자면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또 무슨 뭐 정치 테마주 날라다니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직원 100명도 안 되는 회사에 그가 뭘로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하는지 뭐 그거는 또 그쪽만의 게임이죠. 늘 있어왔던 게임이긴 합니다만 지금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투자에 나서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바뀌면서 들어오셨던 분들 가운데는 손절 여부를 두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묘한 시점 아닙니까? 이 채널 저 채널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보면은 꼭 추천하는 거는 짧게 추천 안 하고 한참이나 높게 달려왔던 종목들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또 뭐 러셀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도 하는 데를 봤는데 러셀 지수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남의 말 너무 듣지 마시고 너무 일론 머스크니 돈 누나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 돈은 그런 것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네, 뭐 시장을 예측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진우 소장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이었습니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하채기 전문위원님이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전화나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